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1일 1111 넘어갔네요. 예, 111 예,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시황 가치투자의 전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날이 무척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되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열기가 후끈. 예, 금요일 날이 조금 약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열기와 함께 독감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헬로우 에브리원 하실 수 있도록 또 몸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계좌도 잘 챙기시고 좀 해볼만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챙겨 가시면서 이번에 겨울도 좀 슬기롭게, 또 그리고 또 그나마 좀 위축됐던 마음을 좀 녹이면서 바라보실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볼 때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밑에서 와르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예, 올라오는데도 불안하다. 왜냐면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많이 고생을 해서 그래요.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니 6개월 동안 올라오기만 하면 다치고 했던 게 거의 뭐 한 주 만에 뭐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다치다 보니까 이럴 때 보면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왔었어야 됐습니다. 좀 들어갔다가도 이만큼 먹었으면 그냥 나와. 그걸 바로 나오고, 또 그냥 가만히 있고 또 또 빠지네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던 시장 쪽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즉 지난번과 다르게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는 요만큼에서 여기서 올라갔다 요만큼 한 목표 수익률이 한 5%만 돼도 수익이 어디야? 바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들어갔었어도 한 마이너스 3% 5%만 돼도 불안합니다. 이거 잘못 갖고 있었다가는 또 내일 그냥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냥 바로 짧게 손절, 이랬던 마음이 지금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끊었더니 정리했더니 그냥 훅 들어가버리고, 이거 쫓아가야 돼? 그래서 아니, 쫓아가긴 힘들어. 그러면 좀 다른 종목들 보자, 다른 섹터 보자라고 해서 다른 쪽도 들어갔더니 그쪽도 막 움직여서 훅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응이 좀 어려워서 지금 과거에 또 매매했던 것과 지금 또 빨리 탈피를 해서 또 그쪽으로 붙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같이 짬뽕되다 보니까 더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매매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는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이요. 예, 그래서 많이 줄고 있는데 시장은 반등폭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나갈 사람들 나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신에 차서 매수하는 분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약간 올라와도 그동안의 공백 상태,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좀 누그러뜨리세요. 그래서 요거 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한다 그러면 좀 쳐낼 건 쳐내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끝까지 가봐야지 하고, 좀 더 끝까지 내가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길게 가봐야지 하는 흐름들은 더 가보시고 하는 게 약간 좀 마음을 녹이고 다독이는 게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해요. 지금 아직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보실 수 있겠죠. 좀 토요일이다 보니까 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찍는 날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지만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금리겠죠. 조금 있다가 제 AI가 채팅창에서 금리 관련된 얘기는 드릴 겁니다만,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느냐, 금리가 또 막 5% 갈 때까지 그냥 팍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4.7에서 조금 좀 밑으로 꺼진다는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밑으로 좀 하락해서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근거를 마련해 줄지, 이것도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도 바뀔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 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바라봤던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뭐 또 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 쪽에서 좀 여력들이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전히 지금 가던 기조 쪽에서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실적 베이스에 좀 되는 종목들 쪽으로만 계속 또 붙을 거고 그런 쪽에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보자라고 분위기는 살살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좀 될만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이번 주 강했던 섹터들 한번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에서 대형주 쪽과 섹터 쪽과 함께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는 거의 반도체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HBM 섹터가 가장 많이 움직였고 거기다 유리기판 또 3D 낸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거의 위쪽들은 IT 반도체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5일 전 대비니까 일주일 전 대비겠죠. 가장 이쪽이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대형주에서 반도체 하게 되면 딱 보여지는 게 그냥 SK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가지. 하이닉스가 먼저 폭발했고 근데 지금 저고점대를 넘어가서 20만원대 안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살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20만원대 안착하게 되면 이게 어느 자리냐면요. 지금 20만원대를 본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여기를 다 돌파하는 주봉상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저항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는 꼴을 보여줍니다. 그런 쪽에서 근데 이거를 잘 소화를 해내고 그러면 그 패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밑에 저점은 높고 고점은 고정돼 있고 이거를 거래는 팍 떴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삼각 깃발 수렴 쪽에 변형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이렇게까지 수렴은 안 됐지만 그런 쪽에서 요게 돌파가 돼서 만약에 안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지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이번에도 CS에서 나오는 변화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SK가 좀 더 부각을 많이 받는 거든.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삼성 쪽에 대한 기사 내용들과 삼성 쪽에 대한 기사 내용들은 뭐가 많이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삼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더라. 삼성이 주체가 돼서 얘기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SK는 SK 회장님이 가는 데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 그리고 또 SK가 얘기 한마디 하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팍 튀는 것들 이런 것까지 회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거와 많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한 동향을 더 많이 봤었는데 야 세상이 바뀌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SK에 대한 변화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지금 나오는 기조고 그랬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시장에 챙겨보기 시작한다라는 쪽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래서 절대 우리 GD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G 드래곤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SK가 지금 예상이 8조대 역전됐네요. 그냥 HBM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들이 확 뒤바뀐다. 참 그러네요. 천지개벽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로 항상 1위는 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줘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 좋고 삼성전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얘기하는 게 HBM에 대해서 지금 황 선생님께서는 HBM 삼성전자 기대하고 있다. but 살짝 흘린 게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지만 잘할 것 같다. 좋은 얘기하고 걱정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햄버거처럼 이렇게 딱 눌러놓은 거죠. 근데 알짜는 햄버거 사이에는 패티 아니겠습니까? 요 패티 관련된 패티 패티 관련된 쪽에 HBM 쪽들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삼성에서 자꾸 좀 얘기하는 게 HBM3E를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HBM4로 전환을 시켜서 이거를 먼저 해서 이렇게 가려고 시도를 하면서 공정상도 바꾸는 거죠. 디램 공정상에 X, A, B, C 중에서 C 단계를 더 노리는 것 쪽으로 가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가게 되면 그냥 HBM4를 먼저 진입하는 것 쪽으로 바꾸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때부터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중요한 저항권 쪽에서 그래도 안착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안착하게 되면 분위기 바뀌겠죠. 그런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잘 하기를 기원하지만, 조금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가장 아쉬운 거는 뭘 어떻게 돼서 이어갔다라고 하는 성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는 일단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건이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시장은 아직 이제 바닥을 통과하나라는 것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고민. 근데 HBM은 여러 가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올해 시장 뭐 공급 과잉 얘기 이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냥 공급 과잉일 것 같아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던 거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쪽에서 장비 쪽들 변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HBM 쪽에 이번에 막 달리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막 그냥 거침없이 쭉쭉 올라가요. 대표적인 거로 뭐 요즘 가장 많이 올랐던 거 DI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 9,860원, 만원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 18,000원대, 거의 12월 9일날 지금 딱 한 달 만에 2배 났습니다. 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10월 달에 고점이 21,000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쪽에서 이걸 더 막 끌고 갈 것이냐 라는 쪽들. 그리고 또 영원한 테크윙, 테크윙에 대한 모습은 직전 고점 때 넘어갔지만 또 탄력들을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YC 이런 것들도 좀 얘기 나오죠. YC도 지금 빠르게 올라왔고, 근데 탄력들은 조금 약해요. 이 구조가 뭐냐면은 더 센 건 한미반도체도 있겠죠. 한미반도체 무시해? 무시 안 합니다. 같이 여기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고, 근데 빠르게 돌아오고 있고,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우리 가서 영역을 넓힐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들은 SK 하이닉스가 영역을 넓히면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디램 라인들을 줄이고 낸드까지 줄여서 이제 HBM 쪽의 대수를 작년에 10만 장에서 17만 장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70% 증액이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장비 쪽들을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런 쪽들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공장들이 여기저기 막 싱가포르 이번에 공장 짓는 데 가서 또 한미반도체 사장님이 사진 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 이런 쪽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열심히 또 투자를 해서 늘리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나오는 분위기고, 3만 장에서 7만 장까지 또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이구, 이것도 많이 올라오네. 2배가 넘네요. 배수로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 같은 경우는 수율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을 위해서는 뭐가 또 중요하느냐, 들어갈 때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 효율을 높이는 장비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는 게 HBM 관련된 장비들, 검사 장비들이 더 이번에 강하게 같이 부각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까지 고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주도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점에서 뭐 작게는 50%, 많게는 뭐 100%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한다? 원래 주도주는 많이 올라요.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매를 한 입장 쪽에서는 그래, 여기서 100% 올랐으니까 신고가 날 때까지 200%갈 때까지 봐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관리. 지금 처음에 가서 들어왔었을 때보다 좀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팔 걸, 이 얘기밖에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쪽에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사면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간다, 계속 고고고 하다가는 꼭 또 당하는 게 저희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줄일 건 줄여놓고 다시 조정 나오거나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 조정 나오는 건 당연히 주식의 성질이고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또 강했던 쪽들 보니까 조선, 이 조선 쪽은 거의 그냥 또 계속 강한 모습들로 현대중공업들 계속 들어오고, 뭐 사이클 얘기 이제 미국도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건 다 하시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탄력받는 것들이 이제 또 종목들이 뭐가 탄력받을까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냥 워낙 잘하는 거, 현대중공업 잘한다 이렇게 보면서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산 쪽인데 좀 밸류가 비쌉니다. 방산 묻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밸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선사예요. 예전에 한진중공업,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고 거기서 지금
최근에 국방 해군 쪽에서 나온 쪽들과 내적 수주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수주 잔고가 꽤 되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4조 7천억 지금 이 정도까지 수주 잔고 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 이게 저평가는 얘기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또 HD 현대 계열사들을 또 안고 있다 보니까 이중 계산도 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실적 대비 저평가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또 삼성중공업, 이거는 약간 과거에 해양 플랜트 쪽도 잘하다 보니까 유가에 연동이 되는 측면들이 좀 높은 거,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다 잘하는데 중형선 쪽들, 그리고 PC선이라고 하는 쪽들, 그리고 또 탱커 쪽들, 이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르고 결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그럼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느냐, 솔직히 거기 문제고, 약간 HJ중공업만 빼고는 조금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지만 큰 그림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고 저거를 사냐? 안 가니까 현대미포 팔고 현대중공업 사겠다. 그거보다는 그냥 갖고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선쪽으로 쭉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 갖고 있은 지가 벌써 이제 2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때 그거 다 견디고 그냥 뭐 어차피 실적은 돌아갈 테니까 라고 버티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가겠죠? 잘 가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게다가 또 지금은 약간 지금 기자재 쪽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들의 변화들이 조금 더 탄력받고 변화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요즘 나오는 종목들이 좀 더 센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요즘 보게 되면 현대힘스, 이건 제외, 뭐 이건 그냥 개별적인 요인들 좀 강하니까 제외. 요즘 보게 되면 강한 건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가서 그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예,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의 차이점, 엔진을 잘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 근데 그러면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언급드리고 싶어 죽겠지만은, 예, 또 대놓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그 중에 STX 엔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 방산국 쪽과 같이 연결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태광 성황밴드,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뭐 성황밴드 많이 보는데 북미 쪽에서 성장률로 본다. 태광이 더 성장률은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광이 더 강한 모습들이고, 하이로코리아까지 이제 반응하네요. 피팅밸브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쪽이고, 아일럽 세진이, 예, 세진중공업은 열심히 들어오는 거고, 좀 덜 강한 게 태웅 쪽인데, 태웅이 약간 단조 쪽이거든요. 예, 좀 단조롭게 좀 꾸며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덜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단조의 강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쪽들도 체크를 하지만, 이거는 좀 철강사를 인수한 다음부터 철강 업황도 연동을 받아요.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엔진 쪽은 그래도 H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 뭐 이런 쪽들 같이 나오고 시작하고, 하나 숙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엔진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같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쪽들도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런 회사들이 한 두어 개가 있습니다. 그럼 부품 쪽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것도 덜 갔으면 좀 가지 않나 이러고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숙제겠죠. 그런 재미. 네, 그냥 AI 쪽에 물어보셔도 다 나옵니다. 요즘은 저희가 자주 쓰는 거는 퍼플렉시티 물어보시면은 한국 조선 엔진 부품사 이것만 쳐보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것들 보시면서, 숙제니까 그런 맛도 좀 있어야죠. 그래야 같이 또 공부하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냥 섹터 쪽은 언급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그거죠. 이번 주에 외국인들과 연기금, 그리고 또 사모펀드는 뭘 샀느냐, 또 수급의 분석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월 두 번째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뭘 샀느냐 쭉 보다 보니까, 와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기아, 현대차, 자동차 사기 시작합니다. 요거 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상 좀 엔비디아와, 이제 또 한때는 엔비디아가 도요타랑 손잡나 싶어서 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가서 호텔 가서 우리 황 선생님과 정 회장님이 바로 사인하셨네요. 예,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AI가 탑재된 모빌리티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현대차와도 협력하겠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쭉 올라왔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과 관련된 거 플러스 외에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주말 사이에 또 열심히 또 관련된 스터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고, 또 종목 포인당 훅 가야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옵션 삽니다. 조선사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사고 있고 그냥 지금은 냉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방산 쪽들도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삼바 또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네이버,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뭐 연결되는 게 별로 없네요. 조선 두 개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선 쪽의 종목들 벌써 하나옵션부터 세 종목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자동차 무시 못해. 약간 자동차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흔들리죠. 금요일날 반도체 투탑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잘하는 것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게 좀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외국인들은 거기 베팅이 들어왔다. 금액이 생각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다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매수 금액과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차이가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지금 2배, 3배 가까이 나는 거죠.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인다.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1, 2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은 뭘 샀는지 보시게 되면은 바마 리서치네요. 예, 거의 조정 마무리가 됐을까라는 쪽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엔터조 다시 올라오죠. 자리 괜찮습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 들어오는 것들 JYP 엔터 들어오는 거 눈길이 가고 있고 근데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그 코스닥 쪽에서 테크윙 들어오고 있죠. 거기다가 하이젠 RM 이거만 보게 되면 속상해가지고 예 그렇게 좋아하더니 팔고 그냥 상한가가 버리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종목적으로 접근을 했네요. 카페24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예 이거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거는 유튜브 쇼핑의 강자를 면목을 보여줄지 보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테크윙 그리고 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파크 시스템스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의 장비 쪽 종목이 세 종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진 RM 네 약간 속상해가지고요. 로봇 쪽 두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또 파마 리서치 그리고 또 바이오 플러스 작은 종목인데 이거는 이슈가 좀 있긴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코롱 티슈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약간 바이오 쪽에 HLB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 바이오 종목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라고 보기에는 톡신 쪽의 종목들이 바이오 플러스 파마 리서치가 톡신보다는 이제 스킨 부스터겠죠. 이런 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도 눈에 띈다. 이런 쪽에서 근데 주가는 잘 못 갔다. 이런 쪽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 하나 들어오네요.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들어왔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 예, 관심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종목들을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네요. 그 역시나 예, 반도체를 산다 라는 쪽이고 하미 반도체까지 와우 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가요? 이게 끝이네요. 근데 상위 쪽들은 다 반도체를 샀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SK이노베이션 이게 정유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유 쪽과 이제 SK온의 좀 안정화를 좀 기대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내가 삼바 들어오네요. 삼바도 외국인과 같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SK 스퀘어는 좀 눈길이 가네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러면 스퀘어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 지수사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매수는 들어옵니다. 예,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연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예, 지금 2차전지 쪽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좀 주춤하죠. 좀 우울합니다. 이런 쪽들의 모습이고 게다가 HT 한국조선해양을 사네요. 약간 좀 밸류 공거로 사는 것 같아요.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다라고 보면서 들어오는 것 같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사고 있고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 그리고 또 유한양행 못 참죠. 예, 이 정도는 못 참다 보니까 약간 바이오가 들어오는데 대형 쪽의 바이오 쪽을 살짝 사고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는 좀 개별적인 요인들인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도 사네요. 근데 이거는 중국 변화가 좀 나오는지 사업적인 변화를 좀 약간 좀 정리가 됐는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실적 변화 보고 체크해야 좀 강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였다 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산 게 이오테크닉스가 들어오네요. 와우. 근데 금액은 많이 쳐졌습니다. 과거와 좀 다르네요. 이오테크닉스, HPSP 그리고 또 하나머트리얼즈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오로스테크놀로지, 동신세미캠, 어이구, PSK홀딩스 꽤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들이 거의 많이 차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루닛은 꽤 사기 시작하네요. 루닛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지난번부터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DOU 쪽에 엔터 쪽이 들어오고 있고, HLB 그리고 또 지금 바이오 쪽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이패밀리 SC 약간 화장품 쪽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에스테틱 쪽에 클래시스 들어오고 있고, OLED 쪽에 덕선 네오룩스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가 확산되는 느낌은 안 나네요. 그냥 거의 일단 반도체 장비 쪽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OLED가 IT의 흐름을 받아서 좀 다음 주에 갈까?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긴 한데, 또 수급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확산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리눅스 첨단 소재부터 움직임 보니까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연기금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핫한 매매는 잘하는 사모펀드 1월 두 번째 주 코스피에서 무슨 종목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 사모펀드는 하나오션을 제일 많이 샀네요. 와우, 그냥 못 참지. 이거는 밸류를 업시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하나오션 빼고는 거의 그냥 STX 엔진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이 들어와 있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바이오팜은 바팜, 지금 잘 바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관점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나머지가 그쪽밖에 없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대 모비스 이제 자동차 쪽도 슬슬 이제 발동을 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비스 말고 들어오기 없네요. 그런 쪽에서 유리기판에 SKC 들어오고 있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에서 저평가다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시스템도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하나오션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약간 조선사를 인수한 입장 쪽에서 미국계 모멘텀 나온다 그러면 실적은 잡힐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S&T 에너지는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쪽에서 BHI랑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한미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들 또 나오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같이 들어오네요. 이거는 좀 바뀔 것 같나요? 그게 좀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선 쪽을 좀 더 플레이를 강화시키는 게 지금 사모펀드의 입장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바이오 쪽도 조금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좀 주된 종목들 들어오죠.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지금 IT 쪽의 종목들이 좀 유리기판 쪽에 SKC나 삼성전기 또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유리기판도 들어오는데 대장주는 나야 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뭐 뚜렷하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런 쪽에서 종목별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사모펀드는 약간 수급이 좀 강하지 않은데 뭘 샀나 보다 보니까 와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기하고 비슷하네요. 외국인하고 비슷하네요. 하이젠 RLM 이런 종목들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지금 로봇 쪽은 못 참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삼천당제약 바이오 쪽에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HLB 들어오고 있고, 오스코텍 들어오고 있고, 이 정도네요. 사모펀드가 오스코텍을 되게 좋아하네요. 근데 매매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JYP 엔터 지금 사모펀드도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들이고, 엔터 쪽에서는 그래도 하나 딱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ENF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샀네요.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좀 이제 소재 쪽들도 뭔가 돌아가야 될까요? 라고 보고 있고, PSK 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쭉 보는 요 세 종목들 또 약간 반도체 쪽에 대해서 무게를 좀 실는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토비스도 들어옵니다. 요거는 관심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모니터에서 지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슬슬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 카페24 여전히 관심 많은 것 같고, 수급 쪽으로 여기까지 붙었다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지, 여기 딱 코미코 하나 더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많다 라는 쪽들도 눈길이 갑니다. 개수는 많네요. 그런 쪽과 로봇 쪽들 여전히 관심이 높다 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수급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접근을 해봤습니다. 종목들 보다 보니까 거의 그래서 섹터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쪽들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쪽에서 한 주간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한 주 매매 하시다 보니까 시장이 살아나면서
좀 매매가 붙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뭐 물렸던 계좌가 올라오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아무것도 안 해서 자연스럽게 낙폭을 줄이는 거 말고 혹시나 이번에 매매를 좀 해보셨다. 그러면 지난번과 좀 약간 차이가 나죠. 한 달 전과는 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많이 위축된 시장에서 뭔가 조금만 훈기나 훈풍이나 요거만 불어줘도 갑자기 이렇게 막 비실비실하던 계좌의 도시 갑자기 훅 불어줘도 그냥 뭐 꿈틀 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들인 것 같고 이제는 조금만 돌려줘 다오 한번 좀 해보겠어.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장중에 짧은 플레이 단타 플레이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쉽게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덜만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여기서는 지지하겠지. 지난달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지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르르 무너졌다가 한 번 더 밀리고 돌아가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과 다르게 지금은 좀 거래량 된다,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밀고 올라가는 속도나 흐름들이 더 빠르고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심리는 누그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볼 때는 맞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또 시장이 배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좀 가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플리즈. 그래서 조금씩 보강해 주시고 시장도 좀 돌려주시고 레벨업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에 좀 그렇게 혹독했던 시련을 줬던 계좌가 이제는 약간 좀 웃음과 사랑을 저 이뻐요 이러면서 계좌가 죄송합니다. 귀엽게 변신하는 과정들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독감 걸리지 마세요.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독감 저리 가! 나는 매매 열기로 이겨내겠어! 라고 해서 잘 대응하시고 또 힘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